네, 안녕하십니까.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의 안덕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을, 맹겐보이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맹겐보이는 제가 제일 처음 이곳 세네갈에 왔을 때 갔던 마을이거든요. 농업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벼농사 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그런데 제가 1년 하고 맹겐보이 마을을 포기해 버렸어요. 제가 맹겐보이를 포기한 그 사연, 제가 맹겐보이를 포기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 지점이 맹겐보이 마을인데요. 여기 메일이라고 써놓은 것이 바다입니다.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맹겐보이 마을은 상당히 소금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지역입니다. 무슨 작물을 재배해도 수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 그 맹겐보이를 지도에서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맹겐보이 주민들이 부르는 거하고 구글 지도상에 표시된 거하고 약간 철자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치시면 맹겐보이 마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맹겐보이 마을입니다. 이 도로가 생누이로 가는 주 도로고요. 맹겐보이를 가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가 비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강이 하나 있어요. 강물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여기는 도로가 그냥 없어집니다.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히 이 마을은 비가 약 한 5mm만 와도 이 마을은 고립이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마을이죠. 고립이 너무너무 자주 됩니다. 고립이 되면 일단 식료품이 일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먹을 걸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마실 물, 반찬거리 여기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마을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시장도 형성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거의 한 10일, 15일 이상 고립된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좀 힘들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맹겐보이 마을의 특징은 일단 인구가 아주 작습니다. 700명 규모이고요. 메인 도로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전부 비포장입니다. 그리고 시내까지 거리는 30분. 그런데 문제점이 마을 진입 도로가 물에 자주 잠겨 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면 도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마을은 고립되고요. 시내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갈 경우 제가 걸어보니까 약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벼농사 불가지 지역입니다. 염농도가 1%로 아주 높습니다. 1%가 뭐가 높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바닷물 농도 있잖아요. 바닷물이 아주 짜게 느껴지는데 바닷물 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바닷물 농도가 3.5%입니다. 1%면 아주 높은 염농도죠. 1%에서 살 수 있는 작물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염 피해를 입은 우리 논입니다. 하루만 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소금 피해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체 필드가 다 염 피해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몰살해버리죠.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제가 맹겐보이에 처음 온 목적은 농업기술을 지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농업기술 지도로 하러 가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저에게 농업기술을 배우러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첫날 가니까요 아무도 안 와요. 둘째 날 또 가니까 아무도 안 와요. 정말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내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혼자 논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누가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저에게 막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하고 논에서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이제 많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 혼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막 체력도 안 되고 힘에 부치고 해서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사병으로 제가 3번 쓰러졌거든요. 그 일사병으로 쓰러질 때 저에게 제일 먼저 달려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 학생이 이 당나귀를 몰고 저한테 왔어요. 당나귀 뒤에 그 달구지를 끌고 와서 저를 거기에 태우고 이제 병원까지 이제 달려갔습니다. 이 당나귀가 정말 아주 고맙죠. 제가 치료 끝나고 이 당나귀하고 아주 재밌게 장난도 치고 놀고 먹을 것도 많이, 풀도 많이 뜯어주고 그랬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 먹었던 음식인데요. 그때 제가 그런 상황들을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올렸더니만은 한국에서 고마우신 분이 깻잎 김치입니다. 캔에 든 깻잎 김치인데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깻잎 김치 먹고 제가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냥 저한테는 치료제가 된 것이죠. 치료제. 한국 음식이 그렇게 좋은 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제가 고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제 친구가 되어준 게 여기 있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바오밥 나무. 제가 일 마치면 항상 이 바오밥 나무 그루터기 여기에 앉아서 바오밥 나무하고 대화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도 이 바오밥 나무가 있거든요.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말동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금 농도를 제 후배에게 보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1%, 0.98%가 나왔는데요. 1%에 가깝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벼농사 가능한 염분 농도를 0.3% 이하로 봅니다. 0.3% 이하. 물론 염농도가 없어야 되고요. 있더라도 0.3%를 초과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논의 염의 농도는 무려 1% 정도. 도저히 벼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를 심어 놓으면 이 어린 모에 잎끝 선단이 전부 하얗게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날 되면 이렇게 아주 흔적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죠. 그 원리가 왜 말라갖고 죽느냐 하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염농도입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염농도가 높아지면 이 왼쪽에는 벼잎이거든요. 벼잎에 여기 있던 물이 빠져나갑니다. 염농도 쪽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빠져나가죠. 이걸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던 물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는 이제 말라 죽는 겁니다. 벼잎이. 그렇기 때문에 염 피해가 이제 말라 죽는 피해가 나오는 거죠. 해결책은 뭐냐면 이 물이 못 빠져나가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물이 못 빠져나가도록 이 세포벽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해주면 되는데요. 재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규산질 비료를 많이 넣어서 이 조직을 튼튼하게 해서 물이 못 빠져나가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적재에서 모를 키우는 날수가 보통 이틀인데요. 이틀 동안 적재를 해놓는데 이 적재하는 날수를 약 4일 정도 늘려서 어떤 내성을 더 키우는 거죠. 염에 대한 봄밭에 갔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규산을 주지 않은 논에는 이렇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규산을 주었더니만은 보시다시피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마을에 왔을 때 저 혼자 작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보다 일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진행이 이제 더뎌졌기 때문에 트랙터를 제가 2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대는 제가 하고, 한 대는 이제 마을 주민들을 테크니션으로 양성시켜가지고 마을 주민이 이렇게 트랙터 몰아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대는 정부 지원을 받아갖고 정부의 걸 제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논을 만드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이 마을에 지금 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사진 같은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밤입니다. 밤. 주민들이 밤 늦게까지 집에도 안 가고 저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가슴 찡한 장면이죠. 원래 이 아프리카 주민들이 막 그렇게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특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 저랑 그 이신점심이랄까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랑 계속 같이 일하고, 여기 지금 불빛이 보이시죠? 이 불빛이 트랙터 불빛입니다. 트랙터 불을 켜놓고 계속 작업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야간에 수확 작업할 때도 여기 트랙터 불을 켜놓고 이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같이 거들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제 맹겐보이 일할 때 우리가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죠. 네. 여기 전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심어만 놓으면 염 때문에 죽고, 심어만 놓으면 소금 때문에 죽고 이래가지고 계속 죽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분업을 통해 가지고 논둑 작업하는 팀, 그리고 보식하는 팀, 이렇게 나눠서 계속 일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때는 하도 죽으니까 저도 막 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꼭 살려보겠다. 내가 여기 와서 그래도 정말 한국의 농업 기술로 선진 농업을 여기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벼 하나만큼은 살려놓겠다 라는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을 잤어요. 여기 논에서. 이때 소금 농도가 워낙 높으니까 벼만 심어 놓으면 죽고 벼만 심어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땅 속에 소금이 있어요. 땅 속에 소금이 있는데 이 하루 가물잖아요. 하루 마르면 이 땅속하고 지상부하고 보이지 않게 작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세관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관을 통해서 이게 지상부가 막 바짝 마르고 열이 많으면 모세관을 통해서 땅 속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수분만 올라오면 되는데 올라오면서 소금을 같이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땅 위에 막 나중에 보면 심할 때 보면 땅 위에 하얗게 소금이 막 이렇게 싹 퍼집니다. 그러면 벼가 다 죽어버리죠. 이 막는 방법은 뭐냐면 이걸 가물지 않게 계속 물을 대주면 돼요. 물을 대주면 하루만 말라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서 물을 계속 봐줘야 됩니다. 그럼 물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남아서 이제 그 논 한가운데서 그 논뚝길 있죠. 논뚝길에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기서 잠을 자겠다.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선언하고 내가 잠을 자면서 물을 보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랬더니만은 그 모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와서 같이 뭐 혼자 자면 내가 죽는다고 자기가 같이 자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 모르라는 친구하고 이 논 한가운데서 둘이 그냥 밑에 돗자리 깔고 위에 그냥 뭐 이불 같은 거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포대기 같은 거 그거 덮어쓰고, 그때는 텐트도 없었어요. 텐트도 없고 그냥 보자기 덮어쓰고 그냥 밤하늘에 별 보면서 잠도 잘 안 오죠. 그냥 조금 잤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래가지고 여기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팀은 또 이양팀대로 또 계속 이양을 해나가고요. 이때는 정말 그 신명나게 일했습니다. 저도 이때는 뭐 열정이 대단했죠. 제가 직접 뭐 운전하기도 하고요. 주민들하고 교대로 운전해가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모내기 작업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실컷 모를 심어놨는데 저녁에 당나귀 떼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뜯어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 트랙터 작업하다가 트랙터도 막 빠져가지고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1월 3일이죠. 11월 3일 날 아주 벼가 잘 커졌고, 11월 14일이네요. 이때는 최고 그늘기 경에 논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벼가 잘 컸습니다. 저는 최고 분열기 상태까지만 모를 키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제가 또 너무 심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사실 저는 벼를 수확하는 장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궁금하니까 계속 소식 전해 받으면서 그 상황을 전해 드렸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 제가 심었던 논이 다시 소금 피해를 받아가지고 거의 한 60%, 70%는 완전 전멸,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싹 다 죽어버리고, 수확을 했는 논은 약 한 30% 정도 수확을 했죠. 정말 불가능한 땅에서 수확을 했다 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 수확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고통, 치러야 되는 인풋 비용이 너무 높게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기는 정말 내가 아무리 농업 전문가지만은 여기는 포기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맹겐보이는 포기하자, 이렇게 지금 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는 정말 제가 미안하죠. 왜냐면 마을 주민들에게는 뭐 하면 된다. 새마을 정신도 같이 교육시키면서 막 했거든요. 제가 하면 된다 해놓고 제가 그냥 하지 말자, 포기하자, 이래 얘기하니까 이 얼마나 마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는 맹겐보이 갈 때마다 굉장히 그 미안한 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주민들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농사 짓고 있어요. 저는 이미 포기했는데, 물론 지금 벼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너무 연피해가 많아가지고 밭농사 위주로 짓는데요. 이 마을에서 가장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 고지대의 땅을 골라서 거기에 지금 땅콩 심고 양파 심고 그다음에 가사바 심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요. 또 그래도 이 수량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땅콩을 재배를 했는데 수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연피해 때문에. 그리고 또 원래는 특이한 게 이제 뿅아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걷어서 뿅아리를 사가지고 뿅아리를 키워가지고 40일 키워서 어른 닭을 이제 육개로 시장에 내다 팔았죠.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팔고 지금 다시 세 번째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육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그리고 밭농사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로 사업을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원하면 물을 데릴 수 있게, 그래서 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땅콩 심을 때 왜 가재가 간격을 막 너무 좁게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거 국내에서 보시고 땅콩은 넓게 심어야 된다. 뭐 땅콩은 이쪽 위에서 줄기에서 엿병에서 이제 잎줄기라고 하죠. 잎줄기가 나와서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콩이 달리는데 이렇게 좁으면 그게 안 나온다, 이렇게 많이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좁게 심느냐면 제가 거의 한 20cm 간격으로 좁게 심으라고 하거든요. 주민들 보고. 이 땅이 보이면 바로 연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좁게 심어 가지고 서로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땅이 태양에 노출 안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재배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넓게 심으면 이게 태양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소금이 올라와요.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실제로 작년에 그래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아예 수확 자체를 포기해버렸죠. 네. 이게 농업이라는 게 어떤 정답이 없거든요.
교과서에 물론 뭐 제식 밀도, 뭐 비료 언제 주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농업은 농업이야말로 정말 어떤 대응의 기술이다. 그 상황, 그 나라의 기후, 그 나라의 토질, 그리고 땅의 특징 이런 걸 알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대응의 기술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농사 짓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량을 뽑아봤자 수량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의 한 20%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과거 5년 전에 포기했던 맹겐보이 마을을 이제 주민 스스로가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기적 같은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아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정말 틈나는 대로 맹겐보이 마을에 가서 뭐 이것저것 다시 돕고 싶어요. 제가 제일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맹겐보이 마을에 왔을 때 그때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서 맹겐보이를 향한 열정을 한번 피워볼까? 이런 생각이 지금 아주 가득합니다. 네, 오늘도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